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58세의 은희 씨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요즘 힘들었던 일들을, 남편과의 갈등이나 딸과의 서먹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갈 무렵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는 더 힘들었어.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나갔는데 오히려 자신의 고통이 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곁에 있었던 가족에게 계속 무언가를 내어주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경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연락하는 사람. 겉으로는 좋은 관계라고 믿었지만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뒤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관계를 적어도 하나쯤은 만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것일까요?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어떤 관계는 우리를 채워주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상대방의 성격이나 그날의 기분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오래된 인간의 심리와 욕망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며 설령 충족된다 해도 다시 새로운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특정한 사람 앞에서 그토록 지치는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에 부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깊은 평온을 되찾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서, 저 사람이 무심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구조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만큼은 자신의 노력과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이 질문은 관계 안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65세의 정호 씨는 은퇴 후 형제들의 대소사를 늘 앞장서서 챙겼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도, 조카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명절 준비도 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지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언젠가는 형제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은 그의 수고를 당연한 일로 여겼고, 오히려 사소한 일로 서운함을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호 씨는 화가 났다기보다 서글펐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인정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서만 구하려 할 때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의 노력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은 곧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완전히 대가 없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 혹은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지탱해온 아주 오래된 심리적 계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베풀었던 시간이 길수록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상실감은 더 커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쏟은 시간이 얼마인데, 이 생각은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주었으니 받아야 한다는 마음과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다. 그러니 언젠가는 알아야 한다.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으니 저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은 얼핏 정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감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것이 상대를 향한 기대로 바뀔 때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와야만 이 관계에서 혹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그 관계 안에 붙잡아 두게 됩니다. 결국 정의감은 우리를 관계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현재의 불편함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 좋았던 상대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60세의 명숙 씨는 대학 동창과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하며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기억이 지금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견디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실 회피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잃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의 시간이 다 헛것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이미 나에게 해로워진 관계를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잡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좋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두려움은 결코 약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정 욕구, 보상 심리, 정의감, 집착, 손실 회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우리가 나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특정한 관계 안에서 계속 우리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그 구조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의 뿌리를 2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미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한 의지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성보다 앞서 존재하는 맹목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충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근원적인 의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이 의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다른 인정을, 다른 관심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인간의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과 고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결핍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순간의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이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권태를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나섭니다. 이 구조를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왜 한 사람에게서 인정받은 뒤에도 계속 다른 방식의 인정을 갈구하는지, 그리고 왜 관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이란 좀처럼 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 한 명에게서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나의 인정 욕구를, 나의 외로움을, 나의 존재 가치를 전부 확인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특정한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러한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고독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고독은 사람을 피해 숨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즉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고 나아가 그 시간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타인에게 덜 의존할수록 관계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클수록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가 좌절될 때마다 더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보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관계를 거부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안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의 관계도 집착이 아닌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워의 철학적 관점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미련 없이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6가지 사람의 유형은 누구일까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사람. 이 유형은 겉으로는 농담이나 장난 혹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친근한 충고라는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지속적으로 나의 가치와 존재감을 갉아먹는 말들입니다. 너는 원래 소심해서 그런 거 못해. 그 나이에 뭘 새롭게 배우겠다고 그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에이, 네가 무슨 사업이야. 너답지 않게 무리하지 마라. 57세의 재훈 씨는 30년 지기 친구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한 친구는 재훈 씨가 뒤늦게 시작한 서예나 운동 같은 취미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나이에 그거 해서 뭐하냐, 참 한가하다며 비웃었습니다. 재훈 씨가 자식 자랑을 슬쩍이라도 하면 요즘 애들 다 그래. 나중에 효도할 줄 아냐며 초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털털해서 그렇겠거니 넘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훈 씨는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위축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내 가치를 맡기는 삶을 가장 불행한 노예의 삶이라고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거울 삼아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거울 자아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날 때마다 부족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나도 모르게 그 왜곡된 시선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나를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정답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이용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한 통 없다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김없이 연락을 해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지날 때는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멀리 달아납니다. 63세의 수님 씨는 오랫동안 아끼던 까마득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집을 구하거나 돈이 급하거나 인맥이 필요할 때마다 수님 씨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님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늘 자기 일처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님 씨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후배는 짧은 문자 한 통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님 씨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감정 쓰레기통이자 이용 대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대다수가 순수한 애정이 아닌 이익과 필요에 의해 움직인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나를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주는 것은 정작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슬픈 일입니다. 세 번째, 남의 기쁨에 배아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질투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질투심을 누르고 축하를 건네지만 뒤뚤어진 사람은 축하 대신 은근한 폄하와 평가절하를 앞세웁니다. 이번에 자식이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라고 말하면 요즘 대기업 들어가 봐야 4~5정이라 금방 나온다더라 라고 초를 칩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라고 하면 요즘 집값 떨어지는데 왜 하필 지금 샀어? 라며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본성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결핍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기쁨을 깎아내려 나쁜 것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안도를 얻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곁에서는 나의 삶도 피폐해집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특정한 얼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래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래도 하나뿐인 동서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어 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참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소진시키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를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참아내는 것은 미덕이나 선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이자 학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남은 세 가지 유형을 마저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내 삶의 울타리 밖으로 조용히 배웅해야 할지 마음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든 대화를 자기 자랑과 자기 이야기로 끝맺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처음에 내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대화의 결말은 언제나 상대방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내가 힘들었던 고민을 힘들게 꺼내놓으면 몇 초 듣는 척 하다가 곧바로 에이,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한 일도 겪었어.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갑니다. 내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두 시간 동안 상대방의 자랑거리나 불평불만을 들어주는 고문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행위는 자기 욕망의 일방적인 발산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타인을 대등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짜 청중으로만 바라봅니다. 나의 감정과 고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를 단지 자기 욕망을 해소할 도구로만 대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정서적 교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죄책감을 유발하여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사람. 이 관계는 6가지 유형 중 가장 위험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족, 우정이라는 아주 고상하고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씌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거절할 수 있어?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의 정당한 거절이나 의사를 무력화시키고 나를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을 주입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배려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는 행동은 나를 매일 조금씩 소진시킵니다. 거절했을 때 나를 나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합니다. 여섯 번째,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는 사람. 마지막 6번째 유형은 앞선 5가지처럼 명확한 악이나 무리한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나의 상태로 알아차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밤에 생각이 많아져 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며 기분이 찜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삶에서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마음의 평정, 즉 아타락시아를 꼽았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내 마음의 평정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나쁜 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와 성격의 결이 맞지 않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평온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거리를 둘 충분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6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결코 누군가를 미워하고 단칼에 관계를 끊어내어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야 한다는 나의 오랫동안 묵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도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나쁜 놈, 악마로 규정하여 분노를 태우지 않고도 그저 지금의 나와는 결이 맞지 않는구나 하고 인정하며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사람의 지분을 남겨두는 일이지만 미움 없이 거리를 두는 것은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두고 떠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워가 강조한 고독과 평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하루의 시간을 벌어두십시오. 감정이 격해지거나 서운함이 밀려올 때 즉각 답장을 보내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대응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하루는 내 감정과 판단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둘째, 나의 선택과 거절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절할 때 미안한 마음에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상대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을 많이 할수록 상대는 그 설명에서 꼬투리를 잡아 나를 흔듭니다. 거절은 단정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이유는 간단하게 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온전히 회복하십시오. 쇼펜하워는 홀로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조용히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고 쓸쓸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 흩어졌던 나의 영혼을 다시 끌어모으는 가장 충만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의 전반전이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넓히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확장의 시기였다면 50대 이후의 인생 후반전은 쓸데없는 관계를 솎아내고 마음을 다듬는 정제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이 참고 견뎌왔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숨겼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정작 피투성이가 된 내 마음은 모른 척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어 왔는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 앞에서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 두는 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가장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남긴 고독의 지혜는 외로움에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마침내 내 마음의 평온이라는 진짜 자유를 누리라는 조용한 위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던 오래된 묵은 집착과 섭섭함을 조용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타인의 소음이 아닌 깊은 내면의 평온과 울림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깊은 철학의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